다음 연사분은 연세대학교 화학과에 계신 이경숙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Organolysis Synthesis and Degradation of Functionalized Polychloroaryl Method PO-Naptones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소개해 주신 최수영 교수님 먼저 감사드리고요. 아마 앞서서 이렇게 계속 발표하신 교수님들의 발표는 많은 경우 이미 되게 잘 알려져 있는 그 생물학성 보험자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분리되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새로운 것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부분을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하기 앞서 저희 연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실은 주로 고분자 신규 단량체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단량체들로부터 다양한 펩타이드에 모방하는 어떤 고분자라든지 혹은 컨트롤된 릴리즈 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통해서 마이셀이나 하이드로젤이 어떻게 제어되게 또한 분해가 가능한지 또한 새로운 합성 방법으로서 이런 기계적인 방법을 통한 메카노케미컬한 포리메이제이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 그룹입니다. 오늘 소개는 간단히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 연구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앞서서 말씀하신 교수님들은 여러 어떻게 보면 경험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막 들어와서 노크를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의 연구 주제들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폴리이터 케미스트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폴리이터는 기본적으로 이팍시 단량체를 이용해서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저희가 초창기에는 이런 폴리이터를 기반한 약물 선별 시스템들을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카본과 옥시전 카본이 이터반으로 이루어진 고분자들은 굉장히 생체 친화성들이 좋고 좋은 장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연구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세컨드 제너레이션으로는 이런 기능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단량체들을 새롭게 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민 기반한 이런 모노모들을 새롭게 도입을 했고요. 또한 카테콜 모이티를 도입하기 위한 단량체들도 계속 개발 중에 있고 또한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가지고 있는 리덕스 디그레이더블한 시스템이나 혹은 pH 리스폰시브하게 디그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아세탈 기반한 모노모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연구 중인 일환으로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들은 이렇게 PEO 기반에서 여기 있는 다양한 아세탈 기반한 모노모들을 하이드로포빅 블록으로 한 마이셀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셀 시스템들 흥미롭게도 여기 있는 아세탈 모이어티들이 pH에 의해서 다 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이 아세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디그레이션 키네틱스를 굉장히 다양하게 조절할 수가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거북이처럼 굉장히 늦게 분해되는 애와 그리고 E 시리즈처럼 토끼같이 굉장히 빠르게 분해되는 시스템들을 아주 정교하게 조절 가능하다는 것들을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었고요. 최근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거를 ABA 타입의 트라이블한 코플링을 만들면 다음과 같이 PEO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있는 아세탈 기반한 모노모들을 만들어서 얘들을 어떤 특정 농도 이상에서는 이렇게 하이드로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하이드로젤의 하이드로포빅 세그먼트들이 어셈블리가 된 부분들이 나중에 pH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면 이 모든 부분자들은 똑같은 형태의 리니어한 폴리글리세롤과 그리고 PEO 폴리글리세롤 유닛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젤들이 분해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솔트 젤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부 다 하이드로필릭하게 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물학성하고 이제 좀 더 관련이 있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다음 말씀. 보시면 non-degradable polymer 시스템들은 굉장히 이런 알리파틱 체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폴리프로필렌부터 혹은 폴리프로필렌 옥사이드와 같이 저희가 방금 제안드렸던 그런 폴리이터들은 열이나 혹은 산소 분위기에서 아주 어렵게 이렇게 디그레이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이런 디그레이더블 시스템으로서는 보시는 폴리이스터라든지 혹은 폴리카르보네이트와 같이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이드롤리시스라는 아주 큰 키 메커니즘을 가지고 분해가 되는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때까지 이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럼 이렇게 어떻게 넘어오느냐가 다음에 어떻게 보면 숙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빅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네, 이게 뭐냐 하면 삼각형, 이 박스 모노몬, 그리고 다음은 락톤, 카보네이트가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익스펜드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처음에 큰 그림을 세워봤고요.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폴리이스터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폴리이스터 혹은 폴리카보네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이 본 연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껏 이거를 굉장히 많이 연구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혹은 이렇게 어떻게 바꿀까라고 하는 것들이 다 배울 수 있는 러지컬한 어떤 질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해본 게 여기다가 CO를 집어넣게 되면 락톤이 되게 되고요. CO2를 집어넣게 되면 카보네이트가 될 수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그러면 non-degradable한 폴리이스터 케미스트리가 아니라 얘를 한 단계 더 나가서 디그레이더블 할 수 있는 폴리이스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첫 번째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여자분들께서 원체 좀 관련한 소개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저는 첫 부분들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바이오 폴리머들의 타입 중에서 저희가 조금 더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들은 앞에서 많이 다뤄진 폴리락타이드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형태입니다. 폴리하이드록시 알카노이트라고 하는 PHA 폴리머입니다. PH는 굉장히 구조들은 되게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운데 있는 알리파틱 스페이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기계적으로 기계적인 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다르게 되는데요. 디그레이션 할 수 있는 디피컬티를 찾아보자라면 PLA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쉽게 됩니다만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사실은 분해하는 면에서 PAH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PAH는 어디서 나왔냐? PAH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마이크로 오르가니즘들이 슈거랑 플란트 오일을 가지고 얘들을 폴리머라이즈를 해서 몸 안에 에너지 원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PAH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얘를 꺼내가지고 바로 필름을 쓰는 것도 좋겠지만 여전히 그런 방법들은 굉장히 고가의 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산업적으로 많이 활용이 아직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non-natural한, non-toxic한 알리파틱 폴리이스터로서 그 바이오디그레이더블하고 또한 바이오컴패러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또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박테리아를 통해서 PAH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은 아주 많이 연구가 되어 왔고요. 이걸 통해서 아주 간단한 이런 플라스틱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봤습니다만 사실 PAH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기계적 물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PAH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요. 다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홀등이 더 이렇게 좀 밑에 떨어지는 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쓰기에는 좀 이르고 또한 만들기에는 비싸다는 점들이 단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그럼 또 어떻게 또 극복을 해낼까라고 하는 것들도 다음 연구자들의 어떻게 보면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여기서 화학적인 방법으로서 얘를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삼각형으로 저희가 이제 사각형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 리오프닝 포미네이션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뉴클레 파일들을 쓰게 됩니다. 뉴클레 파일들이 약한 것과 그리고 강한 것들이 다른 종류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금 다른 메커니즘으로 가게 되는데요. 약한 뉴클레 파일 경우에는 이쪽 포지션을 치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R 그룹 근처에 뉴클레 파일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고요. 강한 뉴클레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카본을 바로 치게 되고 그 다음에 링이 열리게 돼서 뉴클레 파일에 바로 카본이 붙은 형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큰 차이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합성하는 것 못지않게 나중에 디그레이데이션을 어떻게 반칙을 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포커스해서 더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리서치 스킴은 다음과 같은데요. 대표적인 저희 기능성 모노머 중에 하나의 알리글리시드 이더를 통해서 삼각형을 촉매 반응을 통해서 사각형으로 만들고 얘를 다양한 다음과 같은 오르게노 캐탈리스를 써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폴리머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케미스트리 왜 했냐면 여기 있는 더블반드는 또한 다양한 타이어 컴파운드를 통해서 포스트 포메이션 모디피케이션 과정들을 해서 고분자 물성을 또한 굉장히 다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4가지 펑셔널리제이션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디그레이션 할 때 얘들이 어떤 식으로 또한 쪼개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가교가 가능한 이런 포함 타이어 컴파운드를 쓰게 되면 얘들을 필름으로 만들어내게 되고 또한 필름이 어떻게 디그레이션 되는지 관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펑션 모노머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촉매 시스템으로는 이미 좀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소듐 코박 테트라카보닌이라는 애들하고 팀 베이스 되어 있는 촉매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삼각형의 이박스 윙크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액티베이션 시킨 다음에 거기에 카보닐에 있는 CO가 들어가게 돼서 다음과 같이 사각형의 모노머를 만들어내게 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은 다음과 같이 NMR 통해 가지고 충분히 쉽게 알 수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수율로 이 AMPM이라는 새로운 신규 모노머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신규 모노머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5가지 BMP, MTBD 그리고 Tertiary P4 그리고 DBU, TBD와 같은 5가지 다른 유기 베이스를 가지고 리모브 임플리멘테이션을 통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보시면 BMP나 여기 있는 P4 같은 경우는 포스파진 기반한 유기 촉매로서 굉장히 높은 베이스 어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가지고 처음 해보면 같이 BMP와 해보면 약 디스퍼시티가 1.17 그리고 P4 같은 경우는 1.44 정도에서 BMP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리액티브 하구나 그리고 컨트롤러블 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벌키 베이스를 가지고 벌키 아닌 부분 기반의 베이스를 가지고는 다음과 같이 컨버전이 약 28에서 87% 정도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BMP는 6시간 안에 컨버전이 거의 다 일어나는 데 비해서 나머지 벌키 베이스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BMP를 초점으로 잡았습니다. BMP는 또한 흥미롭게도 베이스로서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주 벌키하니까 사실은 뉴클레오파일로서의 작용이 떨어지고 얘는 베이스로 작용이 좋게 되는데요. 베이스로만 작용을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알파 프로톤들을 떼게 되고 이렇게 해서 거꾸로 링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모노머 자체가 다시 이니시에이터로 변신을 하고요. 이 이니시에이터가 다시 모노머를 치게 됨으로써 중합이 쭉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DBU나 TBD는 흥미롭게도 듀얼 캐탈리스트로 작용하는 것들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듀얼 캐탈리스트로서는 베이스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뉴클레오파일로서도 작용을 해서 여기 있는 아민에 바로 어택을 해서 이렇게 리무분을 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구분자 만드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디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알파 혹은 오메가 포지션들이 얼마나 잘 디파인이 됐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그 디그레이션을 검출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음 같은 메커니즘도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BMP가 가장 적절한 촉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BMP를 낮은 온도인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40도씨에서 아주 좋은 디스퍼시티를 가진 고분자들을 다양하게 이 이퀴버런시를 바꿈에 따라서 분자량을 약 2만 후반까지 올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다음과 같이 AG에서 삼각형에서 그리고 사각형 만들고 그리고 포멀리제이션까지 아주 깔끔하게 NMR 분석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었고요. NMR 분석한 다음에는 이후에 이제 포멀리제이션을 모디피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더블반드는 다이어링 케미스트리를 통해서 다양한 R 그룹들을 여기 도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굉장히 모든 맥론마다 이 그룹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이어 컴파운드의 종류에 따라서 부분적 물성을 굉장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단순한 에탄 다이얼이 붙일 경우나 아니면 에탄올 모이티를 있는 다이얼 그리고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가진 애들을 붙이게 되면 찰지긴 애들은 더 이상 클로로포름이랑 같은 유기물에 녹지가 않고요. 물에만 녹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물에 굉장히 잘 녹게 되고 또한 반면에 이런 애들은 여전히 클로로포름과 메탄올 같은 유기물에 잘 녹게 됩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 또한 4가지의 바이올린 할 수 있는 애들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필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필름은 다음같이 트랜스페런트한 필름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필름은 PAMPL이 가지고 있는 CC 더블 반드가 IR에서 보면 크로스링킹 이후에 없어지는 걸 봐서 자 이것들이 다 크로스링킹 케미스트리를 통해서 도입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애들을 가지고 그 다음 저희가 기계적인 물성을 봤는데 여전히 사실 별로 내세울만 하지는 않습니다. 뭐 좋지는 않은데요. 굉장히 낮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자, 구분자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디그레이션을 시킬 수 있을까? 그 다음 숙제였고요. 저희가 크게는 normal 혹은 두 번째는 hydrolytic degradation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는 그 advanced iol로 기능화가 되어 있는 애들을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들이 여기 있는 알파 시즌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알파 카본에 있는 하이드로전이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NMR을 통해서 굉장히 잘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0시간 시작할 때는 깨끗했던 빛들이 점점 시간 지나면 여기 있는 주로 CC가 5번대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더 복잡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분해가 돼서 소위 말하는 E 혹은 Z 형태의 프로토닉 애시드라는 단량체로 새롭게 얹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었고요. 또한 끊어짐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다양한 올리고모들도 믹셔가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톤 MMR뿐만 아니라 저희가 분자량 분포 그리고 디스트리뷰션도 파악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MN이 처음에 한 8K 정도 되는 애들이 쭉 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별로 그렇게 걸리지 않죠. 그리고 디스퍼시티가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 말은 굉장히 랜덤하게 이 이벤트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트라모리큘러 디그레이션이 일어나고 또한 흥미롭게도 나와 있는 터미널에 있는 터벅소닉 애시드 그룹끼리 소위 NiDR가 만들어지는 왜냐하면 열 처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터벅소닉 애시드가 NiDR로 되는 것들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몰캡트 에탄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또 조금 다른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있는 아까는 그냥 에탄만 했는데요. 근데 여기 OH 그룹이 같이 있게 되면 흥미롭게도 얘들이 분해하는데 백본을 끄는 것뿐만 아니라 OH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스터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트랜스에스티피케이션 과정까지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분자가 얘는 GPC로 분석할 수 없을 만큼 물에 이게 용매에 녹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세그먼트를 조그맣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애들끼리 다시 가교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분자를 끊을 때 백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이드체인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들을 여기서 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베이스를 다시 써서 얘를 가지고도 분해를 가능하게 되고요. 그거를 분자량 분포를 보면 거의 바로 BMP를 쓰게 되면 다시 분해가 다 됩니다. 물론 당량은 썼을 때 비해서는 굉장히 더 많은 당량들을 쓰기는 했었었고요. 필름을 만든 것들은 또한 산 혹은 연기 모든 반응에서 공이 분해가 잘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MP를 진한 BMP를 쓸 경우에는 여기 만들어져 있는 크로스링되어 있는 필름이 일부나는 그냥 다 분해가 되어버린 걸 봤고요. 그런데 NaOH 베이스가 조건에서도 분해가 되고 또한 3가 조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늦습니다만 하이드롤리시스가 아주 잘 일어나면서 분해가 된다는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분해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 땅에 한번 파묻어 봤는데요. 얘를 그 화분에다가 그 흙을 담고 얘들을 한참 동안 놔두고 꺼내가지고 매스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흥미롭게도 디그레이션 타임이 약 지금 한 달 좀 넘고 있는데요. 아주 천천히지만 그래도 분해가 서서 일어나는 것들이 공이 소일뿐만 아니라 씨워터를 가지고 했을 때도 얘가 분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이드롤리시스는 늦지만 이펙티브한 방법으로서 이 고분자를 분해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점들인 거죠. 이게 본 연구였고요. 저희가 약간 더 조금 더 이제 다른 주제로는 분해할 수 있는 고분자 시스템 중에 또한 저희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들은 셀룰로스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룰로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는지를 하다가 몇 가지 발견한 얘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때 주제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 뭐 이게
포카칩의 과대 포장이 뭐 사회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냐 포카칩을 샀는지 내가 그 나이트로전을 샀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은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이렇게 이게 더 많죠. 네. 이거 왜 일어나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음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 배리어의 성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옥시전으로부터 배리어,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로부터의 배리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플라스틱들은 물에 대한 배리어는 좋지만 산소에 대한 배리어 특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에 대한 배리어 특성을 아주 잘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 포일이, 필름이 결국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게 결국은 과대포장을 만들게 되는 것들이죠. 물론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볼까라고 하는 데서 본 아이디어가 시작을 했고요. 이걸 위해서는 굉장히 긴 옥시전 파스웨이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여기서의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소위 말하는 옥시전 트랜스미션 레이시 아주 적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OLED와 같은. 하지만 음식물 포장지는 이 정도에만 맞추더라도 하루에 어느 정도 적정량의 옥시전만 투과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은 알루미늄 레이어를 바꾸자. 그걸 어떻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라는 것을 해보자. 뭘 가지고 어번던트하고 바이오컴패러블하고 또한 디그레이더블 할 수 있는 바이오폴리머들을 해보자 라는 것이 본 연구의 시작이었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 가장 세상에 제일 많은 폴리머 중에 하나인 셀룰로스에서 나온 셀룰로스 네노파이버와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키틴에서 나온 키틴 나노 위스커라는 것들을 했습니다. 얘들이 화학적 공정을 통하게 되면 하나는 양전환을 띄게 되고 저희 연구실에서 가지고 있는 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 어셈블리를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적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얇은 방막들이 표면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필름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다음 같은 과정들은 이 두 가지 컴포넌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고 있습니다. AFM을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키틴 나노 위스커들은 짧은 혹은 딱딱한 형태의 세그먼트고 두 번째 셀룰러스 네노파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스키니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이 두 개가 양하고 음전환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얘들을 적층을 통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일렉트로스타틱 어셈블리를 필름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쓴 PET 위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것들을 반복하는 횟수를 늘려가면 다음과 같이 thickness는 점점 자랍니다만 여기 있는 번호들은 OTR 밸류인데요. OTR 밸류가 처음에 한 38 정도 되던 게 10층 혹은 20층만 쌓아도 0.5가 돼야 됩니다. 1 이하로만 떨어져도 사실은 시험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왜 좋은지를 각각의 싱글 컴포넌트를 쓴 것과 그리고 저희가 LBL을 쌓은 것들을 봤습니다. LBL을 쌓으면 음량의 조화를 이루어서 훨씬 더 단단한 필름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과 또한 OTR 밸류가 그로 인해서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들을 볼 수가 있었었고요. 이게 기존의 알루미늄 바디 포장에서 쓰이지 않았던 알루미늄은 속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저희 앞에 RFID 태그를 했을 때 투과를 못하는 데 비해서 이게 보면 하나도 속이 보이지가 않죠. 근데 저희 필름들은 코팅을 하면 속을 여전히 볼 수 있으면서 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코드를 넣고 그 위에 바로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본 연구는 울산에 있는 한국화학연구소와 같이 연구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A4 페이퍼 케미스트리라고 해서 그 셀룰로스 케미스트리를 하다가 우리 주변에 셀룰로스를 좀 더 편하게 찾을 데가 없을까? 라고 해서 보니까 A4 용지가 이게 거의 다가 셀룰로스더라고요. 셀룰로스에 물론 다양한 칼슘 카르보네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A4 페이퍼를 가지고 저희가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단순히 있는 칼슘 카르보네이트 파우더들을 산과 연비 처리를 통해서 없애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멤브레인이 만들어집니다. 이 멤브레인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기능비들을 다시 세울 때 도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원하는 대로 접거나 혹은 할 수 있는 그런 멤브레인을 변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쌤 밑에 보면 이 하얀색 파우더들은 이건 거의 다 칼슘 카르보네이트고요. 이게 산 처리 혹은 산에서 연기까지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이버들만 나와 있게 됩니다. 이게 셀룰로스 파이버들이고요. 그것들을 해서 저희 하나의 데모로는 물하고 기름을 핵산과 섞여 있는데 물기름이 섞여 있는 데다가
염료를 넣어서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그냥은 A4 멤브레인 같은 경우 물만을 통과를 시키게 되고요. 저희가 aliphatic chain이 긴 애들을 펑셔널라이즈 한 애 경우에는 기름만 통과시키게 되게 됩니다. 요거는 또 어디에 쓰이냐면 이렇게 하가를 접을 수도 있고요. 하가를 접어서 기름이 이렇게 둥둥 떠 있다고 가정할 수 있게 넣으면 하가 안으로만 기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하가만 빼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물하고 오일 세퍼레이션들을 아주 강하게 하는 재밌는 케미스트리도 또한 할 수 있다는 점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구할 때 늘 공동연구로 도움 주시는 교수님들하고 연구실에서 열심히 아직도 연구하고 있을 학생들한테 감사드리며 강연을 맺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바로 질문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쪽에서 그 PAMPA라고 하는 그 물질의 물성이 좀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비교하는 대상이 원래는 그냥 폴리머들은 굉장히 몰레큘러 외식 큰 리니어 폴리머들 보통 비교한 걸로 아까 제가 이해했는데, 지금 하신 PAMPL은 짧은 부분단에서 걔네들을 다 가교시킨 그런 비교인데 이게 페어하진 않죠. 비교가 아예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일단 필름으로 잘 만들어내어지는지를 가교를 통해서 했고요. 아직은 이쪽 데이터들은 조금 더 보강을 하고 물성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를 조금 보완을 해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고분자 자체의 분자량이 아주 커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쪽에서 좀 한계가 아닌가 싶고요. 그거를 그거를 조금은 더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가교를 시키니까 분자량이 훨씬 더 커지는데, 커져도 여전히 물성을 원하는 만큼 좀 안 나오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바로 뭐 필름에 이렇게 용도보다는 약간 좀 특별하게 뭐 말셀이라든지 하이드로젠이라든지 조금 더 다른 부가가치가 어떻게 보면 더 높을 수 있는 방향들을 더 찾아가서 하이드로제틱하게 디그레이션 되는 것들이 쓰일 수 있게끔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적절한 목적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 pH를 계량기에서 만든 거하고 화학 합성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성이라든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뭐 비교를 하자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있으십니까? 좀 비교해서. 교수님 따끔한 질문이라서 제가 말씀을 바로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여전히 영구적인 관점으로 pH는 상대적으로 PLA나 이런 데에 비해서 너무 연구가 안 된 고분자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새롭게 도입하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화공스러운 비유라기보다는 화학스러운 비유죠. 예, 그냥 우리 거를 좀 더 익스팬드 할 수 있는. 하지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기능기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가격 경쟁력이나 나중에 디그레이션보다는 조금 더 기능들을 어떻게 새롭게 더 도입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 지금은 초점이 좀 있고요. 후에는 당연히 크게 더 만들고 혹은 얘들 어떻게 후 가공을 통해서 더 디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경쟁력이 있을지는 다음 큰 숙제가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 아까 페트의 뭐 레이어 바이 레이어 하셔서 그 산소 차단성이 이제 개선이 됐는데 그 원리가 혹시 뭔지 보고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뭐 회사에서 이제 궁금한 점은 결국 저런 필름들을 이제 레토르트 100도 이상에서 살균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심이 많은데 끓는 물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혹시 관찰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여기 서포팅 인포메이션을 보시면 저희가 마이크로웨이브를 하게 되고요. 그래도 뭐 크게 변화가 없고, 기본은 결국은 얘들의 생긴 것들이 보면 이 스킨이나 라드처럼 되어 있거든요. 얘들이 결국은 어셈블리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적층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얇지만 약 한 서브 한 2마이크로미터 밑으로 이렇게 낮추게 되는데요. 그 정도만 되어도 저층이 굉장히 작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 산소가 가는 길들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큰 키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것으로 좋은 발표 해주신 김영재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